김성현 선생님 우리가 주포 측면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드려서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발표 분석 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결정 현상을 새로운 플로우 필드에서 좀 이상한 현상 나오는 걸 갖다가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많이 플로우 필드라는 그런 장에서 결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기준하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결정화하는 대상 물질이 대기해보면은 이와 같이 이 파마스티칼 API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약물 시장을 펼쳐보면은 세계 약물 시장이 보면은 약 한 1조 US 달러 정도 됩니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거의 한 2배 자랐고요. 요 규모를 딴 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세계 이 반도체 시장이 약 한 3,400억 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한 1,300억 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거 알 수 있죠.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 1.7조 달러 정도 좀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그샘플로 보면은 각 회사에서 탑10 제품을 보면은 1등부터 한 100등까지 쭉 보면은 요 한 개 아이템만 팔아가지고서 휴미라라는 프로덕트가 아보트하고 아이사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데 요게 약 100억 불 정도, 연 10조 이상의 매출 딱 하나 팔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100등까지 나오는 것도 보면은 약 한 10억 불, 1조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린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95%가 이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 비즈니스가 되는 상황이죠. 해외가 이 새로운 API가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임상 전이 있고 임상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페이스 0부터 해서 페이스 1, 2, 3까지 가고 마지막에 이제 FDA 어프로벌 받으면은 이제 약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수십 개의 이제 그 예비 후보물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하나 성공되는 거 되는 거죠. 좀 더 보면 그 안의 과정에서 결정화가 어디에 관련됐나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관련됩니다. 솔트 폼의 결정을 거기서 나오는 거고, 크리스탈리제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디벨롭이 되고, 폴리머 스크린도 해야 되고, 포뮬레이션이 여러 가지의 결정화 기술들이 안에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디파인이 잘 돼야 마지막에 이렇게 어프로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탈에서의 그 API 크리스탈 폼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형체 폴리모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물질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성질이 잘 맞지 않으면은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솔트 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HCl을 붙인다든가 소디움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솔트 폼 만드는가 솔베이트 폼 만듭니다. 대개 이제 하이드리죠. 물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물성이 이제 더 개선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크리스탈은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분자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하나의 공결정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약간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비슷비슷한데 좀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제 공결정이 이렇게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게 있냐, 몰레큘러로 되어 있느냐, 이제 여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API가 보면은 아까도 했지만은 이 안에 펑셔널 그룹이 있으면은 이온화될 수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으면은 솔트 폼으로 해가지고서 물성이 개선되느냐 한번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는 기능이다, 이 분자다 그러면은 코포머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서 공결정을 만들어서 같이 솔루빌리티라든가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든가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공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이 API 몰레큘이 있고 코포머가 두 개가 보통에서는 솔리드 상태입니다. 이걸 용액을 녹여가지고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결정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이게 공결정 코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API하고 코포머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요게 다시 이렇게 이제 1대1로 섞인 게 다른 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요건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고 요게 1대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같이 3대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대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레이쇼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스토이키오메트릭 다이버시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 뭐 스토이크들이 다 이 폴리모피즘이니 이 스토이크메들이 다이버시티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한쪽은 안정이 되고 한쪽은 덜 안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결정을 만들면은 여기 이제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덜 안정된 결정 구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안정된 구조로 이제 다시 재결정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많이들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갈 때도 이렇게 이제 1차 안정 존이 나오고 이걸 다시 넘어서 이제 최저 그 에너지 스테이트로 가는데 요 배리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큼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빨리 못 갈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그 다음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피어릭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이용했던 게 본 칼만 바운더리 웨이어라고 해서 바깥에 유체가 있는데 밑에 판을 돌리는 겁니다. 판을 돌리면은 요 근처에 이제 바운더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뭐 이제 예전에 누가 이제 폰 칼만이 이제 해가지고서 폰 칼만 바운더리 웨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이번에 유체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와 같진 않지만 다른 형태의 어떤 바운더리가 나옵니다. 요와 같은 바운더리를 모드 바운더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름 내기는 굉장히 쉬운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그 두 개의 바운더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유동이 뭔가 할 거니까 두 개의 평판을 두 개를 놓고 밑에 평판을 돌리면은 아래는 아까 칼만 바운더리가 생기고 위쪽에는 모드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을 배첼러 자기가 이제 또 이름 붙여서 배첼러 바운더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배첼러 바운더리 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첼러 플로우를 더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은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가 축이고 이렇게 돌릴 경우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플로우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쪽에 이제 이 칼만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더 로테이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하는 경우에는 다시 생기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바운더리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였고 또 반대로 유체를 집어넣는 경우에 즉 축 쪽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저 원통 바깥쪽으로 나갈 때 그 보면은 이와 같이 한쪽 바운더리가 무쇠해지고 다시 생기는 이런 이제 그 유동 현상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서 한 사람들의 플로우 레짐을 보면은 여기 이제 돌리는 속도하고 요 G라는 게 지오메트리입니다. 그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원판의 레디우스고 여기 S가 갭입니다. 두 원판 사이에 그 갭의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시타 방향의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어떤 지오메트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맵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처음에 레이어가 라미나 봅스 레이어, 여기가 라미나 배첼러 플로우 레이어, 터뷸런스 토셔널 후의 플로우, 터뷸런스 배첼러 플로우 이렇게 4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저희가 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렇게 플로우 패턴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거 사람들이 쓴 거 보면은 이 시스템을 써보니까 매스 트랜스퍼하고 구획션이 굉장히 잘 되더라 라는 그런 연구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한 연구팀이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팀입니다. 그래서 쭉 한 2010년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정해서 누가 했나 보니까 베리움 설페이트 프리시피테이션 해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누가 한 사람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연구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한 게 스토이크메틱 다이버시티 오브 코크리스탈리제이션인 배치 플로우, 배첼러 플로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용한 물질은 API로는 카페인을 대한 모델로 삼았고 코포머로는 말레이엑스를 삼았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투투한 코크리스탈이 멘타 스테이블이고 원투한이 스테이블 폼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스왈드 블로우 스테이지에서 보면은 이것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가는 그런 이제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따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이제 어퍼러트스고 요같이 원통이 아니라 이제 바깥쪽 큰 디스크인데 속에 비었고 안에다가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요쪽에 같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빅스테이크 스토리 탱크를 위해서 그냥 결정하기로 저희가 쓴 겁니다.
처음에는 그 두 페이스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각적으로 솔루빌리티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엑스다 그 카페인의 상당 농도에 따라서 각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각 코크리스탈의 이제 솔루빌리티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어떤 조건이든 간에 보면은 투투한 코크리스탈의 솔루빌리티가 완투한 코크리스탈의 솔루빌리티가 항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메타스테이블이고 얘가 스테이블이니까 항상 얘가 더 높은 이게 솔루빌리티를 갖고 결정하게 되면 이게 생기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앞에 기존 말씀드렸던 원투한 코크리스탈, 투투한 코크리스탈, 말레이엑시드, 카페인의 이제 이 라만 P가고 XR이고 그다음에 이제 폴로즈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는 걸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서 사전에 다 조사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만 픽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 원투한, 투투한 픽의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두 솔리드의 이제 이 믹스처인 경우에 프랙션을 어떻게 되겠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믹싱 탱크, 스터럴 탱크 크리스탈라이저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제가 이제 공결정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APRIR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카페인의 P가고 말레이엑스의 P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쫙 체크해 보면은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정하고 훅 일어나면서 P로 갔다가 쭉 내려와서 요게 완투한 코크리스탈의 이퀄리브리엄 커브인데 거기를 쭉 따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꺾여서 이 투투한 완투한 코크리스탈로 최종적으로 이 라인에서 이제 이퀄리브리엄 되는 이런 커브들을 쭉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바뀌느냐 구조를 딱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서 A에서 딱 결정이 나오면은 요게 투투한이고 여기까지 쭉 바뀌었다가 여기서 C 포인트에서 요 바뀌는 데서 여기서 이제 이 완투한 코크리스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D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서 완투한 코크리스탈로 완전히 됐다가 용액의 모든 이제 슈퍼세츄를 잡아먹으면서 완투한 코크리스탈의 이퀄리브리엄으로 가는 그런 커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솔루션에서 메타스테이블 크리스탈로 가고 스테이블 크리스탈로 넘어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스왈드 룰 오브 스테이지라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쭉 알려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라만 패스웨이 가지고서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페인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하고 말레이엑스가 요게 말레이엑스군요. 말레이엑스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고 카페인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 갖다가 쭉 체크한 겁니다. 여기서는 농도 변화가 이렇게 두 번에 나타나는 것은 투투한 코크리스탈에다가 완투한 코크리스탈을 바꾸면서 카페인의 농도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탈에 묶여있던 놈이 다시 솔루션으로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완투한 코크리스탈 하면서 이제 이퀄리브리엄을 쭉 하는 그런 커브를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RD, 로테이팅 디스크 크리스탈라이저, 배처러 플로우를 이용한 그런 결정에서 보면은 A 부분에서 결정이 나다가 쭉 B로 갔다가 그냥 C 그치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D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서 구조를 살펴보면은 A에서 이미 결정될 때 보면은 투투한 메타스테이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투한 스테이블하는 게 먼저 나오고 끝까지 스테이블로 가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이퀄리브리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이블 보면은 아까 중간에 메타스테이블이 나오는 게 건너뛰고 꽃장 스테이블로 가는 좀 아까 보면은 오스왈드 룰 오브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농도 변화를 쭉 살펴보니까 아까처럼 투투한이 생겨서 카페인의 농도가 없어졌다가 다시 페이스를 바뀌면서 완투한으로 바뀌면서 릴리즈돼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없고 그냥 곧바로 그냥 결정화돼서 완투한 끝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APRIR 이제 디텍션에서 저희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결정화되는 거 갖다가 프랙션을 잡았습니다. 저기 이제 Y축이 스테이블 포간 크리스탈의 프랙션이고 여기 이제 코크리스탈의 타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RD 크리스탈라이저도 보면은 쭉 가다가 한 500rpm이거든요. 500rpm 여기서 이제 인덕션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완투한 코크리스탈이 100% 나오고 그걸로 끝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MT 크리스탈라이저 믹싱 탱크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인덕션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거는 완투한이 제로고 투투한이 이제 100%죠. 그러다 한참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투투한으로 완투한으로 바뀌는 그런 오스왈드 룰 오브 스테이지 따르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에 모든 게 가는데 여기는 2시간이면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10,000분이 이렇게 가야 일주일이 가야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이제 결정화 진행되는 게 빠른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은 로테이션 스피드가 조금만 낮으면은 1500까지는 갔는데 1250, 한 250만 낮추면은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가더라고요. 영원히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로우 필드에 따라서 결정화 완전히 달라지더라 라는 걸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갖다가 사실은 저희가 후에 테일러 크리스탈라이저라는 요 볼텍스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에 보면은 서퍼모레진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여기도 그거 비슷한 연구를 고크리스탈리제이션은 아니고 일반 크리스탈리제이션인데 블룸워크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3000rpm에서 100시간, 120시간 걸리던 그것이 요 꽤 테일러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과 몇 시간 내에 혹은 높은 rpm에서 고장 100% 스테이블 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거를 저희가 뭘로 해석을 했냐면은 유동에 의한 어떤 몰레큘러 얼라이먼트, 규칙적 유동에 의한 몰레큘러 얼라이먼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뉴클레이션을 촉진해서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배처럼 플로에서 보면 이같이 플로에 따라서 이같이 몰레큘이 잘 온라인 되기 때문에 메타스테이블이 혹은 스테이블이 빨리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끝장을 이렇게 또 다르게 패스웨이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이크의 다이버시티에서 보면은 이제 이니셜 피드 컨센트레이션을 바꿔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낮은 그 피드 컨센트레이션에서는 안 나오다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똑같은 이제 내추럴 플로를 써가지고서 또 다른 현상을 보였는데 아까는 이제 그 다이버시티를 저희가 보였는데 여기는 다이버시티 플러스 새로운 뉴 스토이키오메트릭 크리스탈이 나오는 걸 갖다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다른 물질을 썼는데 카페인하고 4-HBA라는 그런 물질을 제가 썼습니다. 4-HBA를 코폼하고 여기에 이제 크리스탈인데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2-2 크리스탈이 메타스테이블이고 1-2 크리스탈이 스테이블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1-1 크리스탈이 있는데 요거는 하이드레이트 폼으로 해서 이건 정상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고압이라든가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길래 저희는 이제 플로우 필드에서 스토이크의 다이버시티가 있고 혹은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찾는 그런 실험을 저희가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카페인하고 4-HBA라는 이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분자 구조, 호크리스탈의 이제 분자 구조를 XRD로 이제 찍은 거죠. 똑같은 실험을 하다가 이제 두 시스템을 설명해가지고 한 거고요. 요것도 이제 캘리브레이트에서 이퀄리브리엄을 구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2-1이 메타스테이블에서 솔루비트가 높고 1-1이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솔루비트는 낮습니다. 요같이 이제 페이스 사이드를 해서 저희가 실험한 4가지의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요 실험 조건은 요 조건이고 여기 실험 조건은 요거고 3번 실험 조건은 요거고 요거고 4번을 봅니다. 다른 실험 조건에서 얘네들이 어떤 패스웨이를 가지면서 다이버시티를 보이는지 그거에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볼모파가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좀 찾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RD하고 MT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가가지고서 어딘가에 이렇게 마주칩니다. 물론 이제 커브를 보면은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최종 종착점이 여기 선에 어떤 이퀄리브리엄에 물리지 않고 또 다른 선에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요 경우에는 보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 이 뒤져보면은 몇몇 픽은 앞에 존재하는 2대1 픽인데 나머지 픽들은 언노운 픽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쭉쭉쭉 시간에 따라 가다가 어떤 조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3.3시간인데 보면은 그 2-1 크리스탈의 픽이 다 없어지고 언노운 픽만 남더라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T 같은 경우에 믹싱 탱크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똑같은 현상을 보였는데 이제 물론 걸리는 시간이 이거는 한 60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러니까 한 20배 이상 걸리는 거는 이제 다른 차이를 보였고요. 컨디션 2에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가다가 요 1-2 크리스탈 라인을 좀 따라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1-2 크리스탈에 이제 정착이 돼 이퀄리브리엄으로 가는 게 양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찍어보면은 처음에 2-1이 나오고 1-2 믹스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노운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가면은
요 라인에 이퀴리브리엄에 걸리는 그 크리스탈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더라. 그것도 MT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더라. 단지 이제 나오는 그 약간 패턴들이 이제 여기는 순수한 투투원이 나오다가 빅스처 나오다가 완투원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뭔가가 섞여 나오는 약간 다른 패턴이 이제 보이는 게 컨디션 2고 컨디션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처음에 나와가지고서 또 다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로 이렇게 가는 걸 저희가 여기서 봤습니다. 그거 MT에서 똑같이 나왔고요. 단지 이제 차이라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이제 좀 있는 거였고, 컨디션 4에서도 하면은 이제 또 비슷한 그렇게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기존의 어떤 물질의 이퀄리브리엄 솔비티 라인하고 마주치지 않는 새로운 포인트가 가지고 정착되는 것을 봐서 이런 새로운 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서 조금 더 살펴본 게 각각의 이제 이 결정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카페인, HbA, 투투한 코크리쌀, 완투두 코크리쌀의 P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노운이 이제 뭔가 있는데 그 크리스탈의 P이 다르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왜 다른 걸 봤더니만은 그 크리스탈에 보면은 엘리먼트를 CHO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이저를 비교하면은 요번을 보면은 요거는 딱 정확히 투투한 코크리스탈에 그거하고 마주치는 거고, 요거는 완투투 기존하고 마주치는데 우리 거는 보니까 새로운 포션이 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완투쓰리 코크리스탈하고 맞더라. 그래서 이게 완투쓰리 코크리스탈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폴리모픽 다이버시티를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걸로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걸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완에서부터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 완에서부터 가는 거는 결국은 완투 쓰리 솔루빌리티를 지은 커브에 보면은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죠. 완투 투는 가다가 완투 쓰리를 만나서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완투 투에 정착이 되는 거고, 완투 쓰리는 쭉 가다가 결국은 또 다시 완투 쓰리에 정착이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완투 쓰리 이렇게 앞에서 얻은 결과하고 지금 이 솔루빌리티 라인 커브하고 잘 마주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가는 패스들도 보면은 좀 다릅니다. 이 MT하고 로테이팅 디스크하고 나오는 이제 초창기에 나오는 크리스탈의 구조하고 최종적으로 정착되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가는 패스웨이가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이제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니셜 포인트에서 보면 각각의 프랙션이 보면은 처음에 인덕션 될 포인트에 보면은 1, 2, 3가 여기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2, 2, 1이 이제 나오면서 한쪽이 없어지고 저기 다 가는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2, 2, 1에 믹스처가 나오고 1, 2, 3를 가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2, 2, 1만 나오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인덕션이 생겨서 1, 2, 3를 가는 그런 얘기가 되고, 비슷한 얘기지만 컨디션 2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믹스처를 갔다가 1, 2, 2를 가고 여기서는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으로 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엇갈리는 포인트 있는데 이 포인트는 아까 앞에서 그 솔리비티 커브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했냐면은 요 1, 2, 2하고 1, 2, 3가 이렇게 크로싱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컨디션 3에서도 비슷비슷한 이제 결과가 보였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내추럴 플로우의 이제 그 속도를 바꿔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RGU에서 보면은 로테이팅 디스크에 보면은 50rpm, 200rpm으로 돌렸을 때 초창기 이제 믹스처 나다가 최종적으로 1, 2, 3가 가는 거 이제 똑같습니다. RPM을 높이면은 잘 보시면은 요 이제 스테이블하는 1, 2, 3의 프랙션이 잠깐 높아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만큼 한 60% 나왔다가 500rpm으로 오면은 80% 가까이 나오다가 700rpm으로 가면은 이제 1, 2, 3가 10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믹스처가 안 나오고 심플하게 그냥 1, 2, 3 꼴짝 나오고 끝, 또 이렇게 되는 이제 패스웨이를 갖는 거고요. MT는 정확하게 아까도 말했던 오스왈드 룰 오브 스테이지를 계속 따릅니다. 어떤 그 로테이션 스피드를 가든 간에 500rpm, 1000rpm 가든 간에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이런 식의 이 룰을 철저히 이건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패턴에 따라서 그 두 개가 확연히 다른 어떤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폴리모프를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크리스탈리제이션 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어리틱 배철러 플로우가 새로운 스웨그밴드 다이버시티를 이제 유도를 하는구나 라는 거고, 그 배철러 플로우의 이제 패스웨이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스톨 탱크에서의 그 결정하고 완전히 패스웨이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그것은 즉 배철러 플로우에서는 어떤 스테이블한 폼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페이스가 바뀐다든가 인덕션이 빨리 일어나는 것들은 앞에서들도 몇 번 저희 실험실에서 증명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현 선생님은 사실은 저희 그 분리기술 부문에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위원장님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2007년에 저희가 중국을 한중을 가면 꼭 비가 옵니다. 2007년에 비 맞으면서 이게 부채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총무관사인데 부작용 황당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그 유풍 교수입니다. 그래서 얼굴 허해지셔가지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요게 이제 2013년에 또 한중 간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입장이라 가지고서 손에 우산들 들고 있죠. 잠깐 비 안 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그때 위원장님은 여기 그 썩소 지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웃음을 쉽게 잘 내지 못해요. 금년에 한중불이 또 왔습니다. 태양사에 가서 물폭탄 맞고 왔습니다. 이때 또 비 잠깐 안 오는 날 하루 그냥 어떻게 요거 봐가지고서 그때 이제 위원장이 누구냐면 여기 이 양반. 사진 찍다 보니까 이걸 올리다 보니까 한 분한테 미안한데 우리 멤버였는데 이분은 사진에 잘렸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일본 갔을 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맨 앞에 이제 앉아 계시고 그때 2008년 가루이자인데 그때 위원장님은 문희 교수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루이자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만찬을 하는데 우연히 어떻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제일 여기 그 아마 분리기술 그 제일 핵심 멤버들 다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수명 교수님, 뭐 이철수 교수님, 홍원희 교수님, 뭐 김만희 교수님, 김민풍 교수님, 뭐 쭉 하면서 쭉 앉아 있는 테이블 어떻게 이렇게 컴비네이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2014년에 한일 분리 심포지엄 나라에서 했던데 그때도 이제 참석해 주셔가지고서 그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위원장을 할 때래 가지고서 물론 여기도 비 안 왔습니다. 그때는요.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은퇴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으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 송이를 개선해 들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그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